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국에서 출발했던 문화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문화 연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용자의 입장에서 한 문화 혹은 그 문화 텍스트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문화 텍스트를 바라본다 라는 학문적 전통은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지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수용자의 다양성을 성적 정체성의 문제로 환산을 했었던 페미니즘이나 퀴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수용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학문적 뿌리는 무척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이론과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인지주의라는 것은 심리학, 심리과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등등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영화 보기라는 것은, 영화 관람 행위라는 것은 실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를 소위 이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접근하자면 영화 관람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몰입과 동일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관람할 때 관객이 몰입이나 동일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관객은 영화 보기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영화 관람 행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지주의 영화 이론입니다. 1980년대 이래로 영화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한 이 인지이론,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영화 관람 행위를 무의식이 아닌 의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인지이론은 인지과학 혹은 인지심리학이라는 과학적, 심리학적 방법에 입각하여서 전개되었는데요. 즉, 인간의 유기체적인 특징을 인정하고 인지능력이라는 것이 영화 관람 행위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가드너라는 학자는 인지과학을 마음의 과학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인지과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이 인간의 마음은 각종 정보를 획득, 저장, 인출, 변형하는 복합적인 정보 처리 기관으로서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세계가 반영된 하나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인간의 인지과정이라는 것은 각종 외부적인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그 자극이 지닌 의미 혹은 정보를 심리적인, 심적인 표상으로 재형성해서 보유, 변환, 산출, 활용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인지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1980년대에 대두된 이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기존의 영화 이론들, 즉 기호학, 내러티브 분석, 정신분석학, 마르크시즘 등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이론들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에드워드 브래니건, 노엘 캐롤, 데이빗 보드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인지주의를 하나의 고정된 이론이 아닌 인간의 사고, 감정, 그리고 마음의 표상의 과정, 자연주의적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작용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태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지주의 이론가들은 또한 중간 위치의 연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사회, 역사, 언어, 정신 등에 있어서 폭넓게 보편적으로 어떠한 커다란 이론이 되기를 원하는 대이론, 그랜드 시오리가 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특정 이론들에 대한 헌신 없이 국지적인 문제, 아주 부분적인 문제에 천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술작품, 특히 영화라는 매체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고 이 지각자, 관람자죠. 이 관람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서 완성되고 살이 붙여져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릅니다. 그만큼 작은 문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이 정신분석학 이론과 인지주의 영화 이론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다른 층위,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다른 층위를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요. 정신분석학이 인간 행동의 비합리적인 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의식의 층위를 끌어들였다면 이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특정 생활을 영위하거나 특정 과제를 해결하느냐에 그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기대되지 않은 행동이나 말의 실수, 이상한 꿈이라든지 노이로제 증세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에 인지주의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 행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관객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주어지는 이 시청각 정보를 지각할 것인가, 그리고 영화의 특정한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관객에게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영화 텍스트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학과 인지주의 영화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주의 이론은 영화를 꿈이 아니다, 영화를 환영이 아니다 라고 본다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조작된 현실을 실제인 양 보여준다는 그런 주장, 정신분석학자들이 펼치는 주장이죠. 그러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몰입이나 동일시, 관음증 등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닙니다. 또한 관객은 항상 자신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상황과 극중 캐릭터의 상황을 구별해서, 이성적으로 구별해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내러티브는 텍스트 그 자체에 주어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항상 관객과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인지이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객은 단지 극중 인물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신들에게 동일화시켜서 자신을 영화 속으로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스크린과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구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들, 극중 캐릭터죠.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들은 항상 어렵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긍정적으로만, 즐겁고 웃기게, 기분 좋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관객들이 만약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극중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항상 그 상황을 좋게만, 즐겁게만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인지주의 영화 이론의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미디 영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죠. 시티라이트의 장면들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시틸라이트라는 영화의 주인공 찰리 채플린이 극중에서 맡고 있는 캐릭터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끊임없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즐겁게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객이 우리가 직접 그러한 상황에 떨어뜨려졌을 때 과연 우리가 채플린처럼 그렇게 즐겁게만 행복하게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남녀 동등권을 목표로 해서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의였습니다. 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그 영화 연구와 제작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영화, 특히 이 할리우드 상업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제 여성에 비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이 페미니즘에 기초한 영화와 영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게 아주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페미니즘 영화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피해를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성폭력 묘사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이 여성의 인권과 인간성이 왜곡되는 풍조와 사회 통념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나단 캐플란 감독의 피고인이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여성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존 아브넷 감독의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제인 캠피언의 내 책상 위의 천사, 수잔 세들먼의 수잔을 찾아서, 퍼시 에들론의 바그다드 카페, 말린 고리스의 안토니아스 라인 등이 바로 이 여성의 정체성 찾기를 다룬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여성이 전사로 등장하여서 이 강한 여성상을 드러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에서 이때까지 맡아왔던 주인공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남성의 자리를 이제는 여성이 찾을 수도 있다, 가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영화겠죠. 예를 들어서 세자르 카푸르 감독의 밴디트 퀸이라든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페미니즘 영화 중 하나로 제가 떠오르는 것이 올란도라는 영화인데요. 이 올란도는 굳이 따지자면은 좀 전에 들었던 이 세 가지 범주 중 두 번째 범주, 여성이 어떻게 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올란도의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that? I believe she's the daughter of the Muscovite ambassador. The treachery of men. Да ты что? I can find only 3 words to describe the female sex. You know, I once broke a lady's fan in my enthusiasm to find a rhyme. Enthusiasm can be dangerous. Surely your work is widely admired by all the young poets, including, dare I say it, All young writers will turn out any trash it will sell. It hurts me to say it, for I love literature, as I love life. But the art of poetry is dead in England. Leave him. Leave him? This is a dying man. He's not a man, he's the enemy.
same person. No difference at all. Just a different sex. Lady Orlando. One, you are legally dead and therefore cannot hold any property whatsoever. Ah. You're hurt, ma'am? I'm dead, sir. The future! Provided you rewrite it. You know, increase the love interest. 이 올란도라는 영화의 감독은 이 셀리 포터라는 인물인데요. 이 페미니즘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도 알려진 이 셀리 포터는 올란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400여 년 동안 남성과 여성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그런 사회 통념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때로는 낭만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셀리 포터는 이 올란도 발표 이후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페미니즘 영화에 큰 지평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미니즘 영화는 이러할진데 페미니즘 영화 1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 구조주의적 관점을 정신분석학적인 면에서 발전시킨 영국의 페미니즘, 이것이 바로 영화에 있어서의 페미니즘 이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고전적인 할리우드의 멜로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로라 멀비라는 학자의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라는 논문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페미니즘 영화 이론의 시각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라 멀비로 대표되는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남성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주체라는 문제,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언어 간의 관계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자크 락강으로부터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라 멀비는 할리우드의 주류 영화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즉, 영화는 여성이 보이는 대상, 내용적인 측면이죠.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러한 볼거리들, 대상으로서의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시는 방식,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방식까지도 만들어 간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는 할리우드 주류 영화들을 비판합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은 영화적 사건을 기록하는 카메라의 시점, 카메라의 관점입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카메라의 눈이라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이 엿보기라는 것, 정신분석학에서 주장하는 이 관음증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영화인들 중에서 남성이 많다, 그러니까 남성이 영화를 찍는다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완성된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 관객의 관점입니다. 이 관객의 관점이라는 것은 영화 기술적으로 주로 쇼트와 역쇼트 간의 관계로 정립이 됩니다. 쇼트에 주어지는 것이 누구인가? 그 쇼트에서 주어진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역쇼트에서 주어지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에 따라서 시선의 중심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크린의 환영 속에서 등장인물들, 극중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시선입니다. 즉, 관객은 카메라가 보는 대로, 보는 그대로 카메라 속에서, 스크린 속에서 그 극중 인물들이 누가 중심적인 인물이고 주변적인 인물로 그려지는지 그들의 시선에 따라서 영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시선들이, 이 세 가지 시선들이 모여서 이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결과적으로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관객이 남성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여성을 대상화해가지고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바라본다.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서의 여성,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러한 영화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라 멀비의
이론입니다. 멀비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러티브 영화에 있어서 시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억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판받아야 하고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퀴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어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게이 비평 이론 혹은 레즈비언 비평 이론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일단 좁은 의미에서의 게이 비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문학적 텍스트에 나타난 이 남성의 동성애적 욕망을 연구하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게이 비평 이론을 바라보자면 이러한 테두리, 그 좁은 의미에 머물리지 않고 성적인 것, 즉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산되는가, 또 그것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에까지 이릅니다. 반면에 레즈비언 비평 이론은 이성애를 주류로 인정하는 이 사회적 흐름과 여성 차별적인 게이 해방 운동에 반발하여서 여성의 동성애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문학과 문화 텍스트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레즈비언 비평 이론도 이 게이 비평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제도의 일종이라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는 이 동성애자 혹은 이성애자, 이러한 문제는 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제이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게이 비평 이론과 레즈비언 비평 이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퀴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퀴어 이론은 원래 게이 비평가나 레즈비언 비평가들이 문화적 주변성을 설명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성적 욕망과 정체성에 대한 급진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퀴어 이론에서는 게이 및 레즈비언 비평과 같이 어떤 고정된 범위, 고정불변의 범위를 설정하는 이론적 시도를 부정하고 이 비고정적이고 유동적인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이 비평 혹은 레즈비언 비평이라는 것 역시 이 동성애와 이성애에 기초한 이분법, 그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퀴어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분, 이 동성애와 이성애라는 이분법적인 구분마저도 해체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퀴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봤을 때 이 수용자 입장, 문화를 수용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또 다시 소비하고 이러한 것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이 수용자의 관점에서 이 수용자들이 얼마나 다른 성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이 게이 비평, 레즈비언 비평 그리고 더 나아가 퀴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지주의에 기초한 영화 이론,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이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용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인지주의 영화 이론은 미국식 과학, 그러니까 심리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아주 과학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관객이 영화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심리적 과정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이 반면에 이 정신분석학 혹은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페미니즘 혹은 퀴어 이론은 수용자의 다양성을 보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던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남녀 동등권 주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헐리우드 상업 영화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그러한 이론이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게이 비평, 레즈비언 비평 혹은 퀴어 이론은 그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동성의 문제, 또한 그 이성의 동성애라는 이분법 자체도 한 사회가 만들어간 아주 인위적인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넓게 문화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지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수용자의 지평을 좀 더 넓혀서 할리우드의 주류 영화가 아니라 제3세계의 영화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제3세계적인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